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도 한번 치고 해야지, 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사실 그 명리학적인 이론의 가장 근본입니다. 거기에서 다 파생이 되어 나가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딱 나눌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첫 시간, 두째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파생되어 나가요. 이 개념만 이야기되면은 명리학의 그 이론의 그 기본적인 흘러가는 베이직을 기본적으로 다 습득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음이죠, 음. 자, 이게 양입니다. 음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이설은 있어요. 하지만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와 달이 지고 뜬다는 개념을 딱 가지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자, 이게 산이죠. 달이 뜨고 모양이 변해가는 모양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음의 개념입니다. 자, 양의 개념은 똑같죠? 태양이 뜨고 지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풀이를 했을 때 이 음양에 대한 개념은 실질적으로 풀어서 설명해도 마찬가지예요. 정자를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이게 양이죠. 그러면은 이 양의 뜻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언덕구자잖아요. 언덕의 모양이거든. 이것이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은 똑같아요. 결국 해와 달의 순환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또 이 글자를 음이라는 글자를 나눠서 설명을 해도 결국 뭐냐면은 이 모양 자체는 뭐냐면 수축 보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죠? 해와 달이 뜨고 지는 모양 자체에서 인간에 있어서 숨어있는 어떤 모양, 그림자의 모양을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양에 대한 개념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마뱀이 카멜레온이 변하는 모양, 햇볕이 나오면은 밝은색으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모양의 이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도마뱀이 카멜레온이 눈 모양이 변하듯이 실질적인 모양은 뭐냐면은 대우주의 에너지의 순환 법칙에 의해서 지구라는 환경 자체에서는 모든 동물과 만물은 거기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너지적인 부분을 물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의 에너지가 왜 이런 모양을 바뀌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고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고가 확장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명리학적인 공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음의 영역의 공부는 상상력이 뛰어나야 돼요. 우리가 잘 외우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1, 2, 3, 4 더하기 빼기 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공부의 학문 자체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상력과 공상력이 엉뚱한 데가 있어야 이 공부는 조금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양에 대한 부분을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제가 음양적인 부분을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오행적인 모양으로 한번 봅시다. 모, 화, 금, 수죠. 중간에 토입니다. 토. 그죠? 목, 화, 토, 금, 수인데 이것이 순환하는 법칙이에요. 순환하는 법칙. 자, 그죠? 목은 봄이라고 했잖아요. 봄은 여름으로 가죠. 이게 봄입니다. 이게 여름이죠. 자, 여름은 가을로 가죠. 가을은 겨울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결국 뭐냐면 이것이 양이고 이것이 음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토라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교정작용을 한다고 보여요. 거쳐나가는 교정작용의 부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굳이 매기자고 하면은 목은 화로 가고 화는 토로 가고 토는 금으로 가고 금은 수로 간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놔셔야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 화, 금, 수는 순서로서 흘러가는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운동적인 요소에서 토는 항상 사행의 운동을 교정한다고 했다. 중간에 끼어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 이론, 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지지에 대한 이론을 생각을 못한다고. 지지가 임묘, 진, 사오, 미 있잖아요. 곳곳에 진술충미라는 게 하나가 교정작용을 해서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행의 흐름 자체는 큰 틀에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말입니다. 사행의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토라는 부분은 그 중간에 끼어서 교정작용을 하는데 그 운동성 자체가 하나의 운동성을 정리하고 새로운 운동성을 열어주는 작용을 해서 오행의 흐름상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로의 운동으로 넘어간다. 이게 상생의 운동이에요. 상생의 운동. 이게 서로 상자를 써서 상생의 운동이라고 하고, 자, 목은 가을의 기운을 용납을 못하죠. 한 칸 띄어서의 운동성은, 그죠? 반대의 운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의 운동성은 극을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한다는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에서 목은 화, 토죠? 토를 극한다고 보는 거죠. 극. 하나의 운동성을 극하는 거고, 토는 수를 극하는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죠. 그럼 토는 한 칸 건너서 수를 통제를 하고, 수는 요 건너면 목이죠. 한 칸 건너니까 목을 통제를 하는 거고, 그죠? 화는 금을 통제를 하죠. 금은 목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의 개념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것이 결국 우리가 조금 뒤에 설명하는 통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간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십신, 육신, 십성이라고 하는 이론에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줘야지 된다. 자, 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한 이론이 사주팔자를 해석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육친론이라는 게 있어요. 문을 뒤에 좀 닫으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자, 간지로서 보겠습니다. 천간과 지지로 나눠지죠. 천간은 갑을이 될 것이며 병정, 토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가 되죠. 그러니까 지지에 대한 부분은 호랑이 인자, 토끼 묘자, 그 다음에 뱀사자의 마로자가 되죠. 그리고 금은 원숭이 신자의 다규자, 그리고 수는 돼지 해자의 쥐자자입니다. 그리고 토는 용진자와 개술자, 그 다음에 소축자의 양미자를 써서 우리가 천간과 지지에 대한 개념을 목화, 토금수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를 이해를 할 때 계절의 논리로 반드시 봐야 돼요. 이 이론, 이 명리학적인 이론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자연의 순환 또는 에너지의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만물이 자라가고 생장쇠를 하는 그 법칙을 사람에게 이론적으로 적용한 것이 명리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실시되는 부분이고 뭐 복사가 이론의 개념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주팔자의 기준은 일간이라고 했어요. 자, 설명합니다. 자, 사주라고 하죠. 이게 하나의 기둥이죠. 2개죠. 3개죠. 4개입니다. 그래서 기둥 주자를 써요. 그래서 사주라고 하고, 팔자는 이렇게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팔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사주에 해서 팔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자평명리학은 일간, 천간에 있는 게 내가 기준이 돼요. 이것이 근본으로 보고요. 일간, 일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쓰는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간이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있는 글자, 사주 중에서 천간과 지지가 있죠. 그죠? 위에 오는 것은 위에 있는 자축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가 위에 다 오고, 밑에는 밑에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설해가 넘어가죠. 그래서 그 순환을 양간은 양지, 음간은 음지로 해서 60갑자가 돌아가요. 60갑자가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갑목이라고 합시다. 갑은 목이죠. 그죠? 자, 목은 갑하고 을이 있죠. 그죠? 갑하고 을이 있다고. 그러면 갑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병이라고 하고, 이것이 정이라고 하고, 이것이 개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묘자라고 하고, 축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술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갑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육친이라는 게 나눠져요. 육친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 자식, 형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통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팔자를 풀어가는 통변성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갑을 만나면은 비견이라 해요. 어깨를 나눈다. 똑같은 글자라 해서 비견이라고 그래. 비견. 갑이 을을 만나면은 나와 음량이 다르잖아. 음량이 다른다 해서 급제라고 그래. 급제. 이 간단한 것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갑과 을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갑과 을이 나눠진다고. 그러면은 나와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나와 다른 것을 급제라고 하고, 그리고 갑을 기준으로 해서 병이 있고 정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목이잖아요. 그죠? 전체로 봤을 때 목이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목이 되잖아요. 갑을이 되니까. 그리고 갑을 기준으로 해서 병정이 있잖아요. 병정은 화죠. 그죠? 상생의 모양에서는 비견, 급제, 갑목은 양간이란 말입니다. 병화는 양간이죠. 근데 오행적으로 한 칸 건너뛰었잖아. 상생의 모양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식신이라고 그래. 식신. 이것을 식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정은 음량이 다르잖아. 그래서 상관이라고 그래요. 상관. 정을 상관이라고 그래요. 상관.
그 결국 뭐냐면은 오행의 상생 상극에 따라서 지칭하는 언어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내가 생하는 것이 있고 내가 통제하는 것이 있고 나를 극하는 것이 있고 나와 같은 것이 있고 나를 생하는 것이 있다 해서 그게 통변성이라고. 그 통변성에 대한 이론만 가지고도 사주팔자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오행의 상극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응용해 놓은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용을 해 놓은 거라고. 그리고 간목을 기준으로 무토와 기토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갑은 목이잖아요. 목의 한 단계 뒤에 건너뛰어서 극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토죠. 그죠? 토를 팔자에서 재물로 쓴다고. 재물로. 내가 팔자에서 이 축이 있죠? 술이 있죠? 재물로 쓴다고. 토는 한 단계 건너서 극을 한다, 통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질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라는 논리에서 간목일간이 남자 기준으로 재나 돈이나 아버지나 여자로 본다고. 이런 식으로 통변성의 뜻이 나눠진다고요. 그래서 사주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은 토를 극하죠. 통제하고 절제하고 제어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음양이 같다고 해서 이거를 기울어져 있다 해서 음양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 해서 편재로 보는 거예요. 편재. 그리고 기토는 음토라고 했잖아요. 음토. 그래서 이거를 정재라고 한다고. 정재. 정은 바른 정자, 실질적인 내 본체라고 보고 남자 기준으로 편재를 애인 첩으로 본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목을 쳐다보면 비견이라 해서 내 친구, 동료, 그리고 동업자 이렇게 보고 급제는 예를 들어서 내하고 배가 다른 동생 또는 나의 재물을 심탈해 나가는 동료, 음양이 다른 관점이죠. 그리고 식신은 나의 활동력, 행동 능력. 그리고 남자 팔자에서 식신은 장모. 그리고 상관은 장모로도 보지만은 급탈한다. 아니면은 이제 관을 친다고 해서 관을 해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통변성 자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한 음양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표현을 다르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6개라고 해서 육친이라고도 하거든요. 육친이라고도 하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통변성이 10개라 해서 10신, 10성이라고도 해요. 십성이라고 한다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목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내가 생하는 걸 했죠. 그리고 나를 극하는 걸 했죠.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경신은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은 목을 치잖아. 우리가 도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치면은 내가 그걸 받잖아. 내가 오히려 통제를 받죠.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음양이 같다고 하면은 이거를 칠살, 편관이라고 그래요. 편관이라고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라고 그래요. 정관. 그리고 갑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생하는 게 있어요. 나를 생하는 것은 수죠. 수는 목을 생하잖아. 수생목. 그러니까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는데 임수는 나와 같은 동일한 성질이니까 편인이라 그래요. 계모로 보는 거예요. 계모. 그리고 정인은 나의 본엄마, 나의 엄마를 보는, 똑같은 엄마를 보는데 음양이 기울어졌다 해서 편자와 정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 이것을 정인이라고 그래요. 정인, 편인이라고 그런다. 이 논리에 대한 부분이 결국 지지하고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글자 자체가. 그죠? 요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지지에서도. 간목은 인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럼 지지에 인이 있으면 뭐예요? 비견이 되는 거예요. 간목 기준으로. 묘가 있다 이러면은 급제가 되고, 사가 있으면은, 자, 여기서 사와 오, 해와 자에 대한 부분만, 이게 명리에서 조금 말이 많은 논리지만은 체와 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본체, 이걸 사용하는 거. 체는, 본체는 이것이 양인데 사용하는 것은 음으로 사용해요. 이것은 본체는 음인데 사용하는 것을 양으로 하고, 그래서 체용이 바뀌는 글자가 사와 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본체가 음인데 사용을 양으로 하고, 본체가 양인데 사용을 음으로 한다고. 본체만 바뀌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에 대한 기본적인 그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이 개념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모든 책에. 그러면 뭐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결국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음양으로 나눠서 가더라. 그러면 그 뜻을 구체적으로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다고, 잘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십성론, 육친론, 십신론 이래가지고 책이 상당히 많이 자료가 많은 것들이 나와 있고,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샘플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개념을 이해하셨어요? 조금? 네? 물론 어렵죠. 모르는 걸 알게 하면 힘들죠. 그러나 큰 모토는, 큰 틀은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한 음양을 나눠서 나를 기준으로 음양이 같거나 다른 부분을 가지고 통변을 하더라. 큰 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이 육친론에 대한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하려면 한 달 이상을 공부를 해야 돼요. 한 달 이상을. 한 달 이상 정도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좀 줄이려면 하루에 한 5시간씩 공부를 해서 하면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이 개념은 결국 제가 설명드린 개념하고 같아요. 결국 어려운 것이 왜 어렵냐면은 내가 사용하던 언어하고 내가 사용하던 그런 논리가 아니거든.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1이라는 논리 자체가 되는데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를 하면 이것이 3이 되는 논리로 간다고. 예를 들어서 목이란 말입니다. 근데 목도 같은 목인데 여기에 갑을이 나눠지잖아. 그럼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논리 확장성 자체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학의 논리하고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참 어렵게 받아들이는데
결국 이게 순환하는 원리예요. 결국 이거 돌아가는 거라. 그냥 하나 넘어서는 생하고 하나 넘어서는 극하고, 그리고 한 단계 세 칸 넘어서는 나를 극하고 나를 생하고. 그러니까 오행의 상생상극의 논리라니까. 그럼 여기에 논리에서 예를 들어서 목은 토를 극하고 통제하잖아요. 근데 목이 많으면은 목이 부러져 버려. 그러니까 토가 많아지면은 목이 꺾여 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거를 통제하는 기능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 40명 있다. 말 안 들으면 통제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갈 길 가버리면 통제 안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없는 모양이 되는 거야. 이 뜻은 뭐냐면,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은 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경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남자 팔자에 토가 많으면은 이 여자를 보거든. 여자는 너무 많은 거야. 결국 이 사람은 많은 여자를 보지만 이 여자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시하는 거야. 반대로 여자가 많을 경우에. 여자가 많을 경우에, 자, 봐요. 예, 여자 팔자에서 그죠? 여자 팔자에서 이게 나란 말입니다. 이게 남자라고. 그죠?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토가 여자가 많을 경우에. 아, 그렇죠. 그렇게 할게요. 자, 토가 이게 여자란 말입니다. 여자는 여자 팔자입니다. 자, 여자 팔자에서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 여자분이고. 이것이, 그죠? 아니, 여자가 토가 많을 경우에. 여자가 토가 많다. 그러면은 토가 많은데 이 남자다. 그죠? 이 남자는 많은 여자를 보는 거예요. 많은 여자를 보는 거라고.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 안 좋은 거. 좋고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을 혼자서 여인이 독차지할 수 없으면 나눌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다. 그것을 감내하려고 하면은 이 남자하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분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아. 비슷한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갈아봐야 그것이 나온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신랑성 자체가 여자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게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팔자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경향성, 방향성이거든. 주어져 있는 하나의 그 설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팔자에서 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를 바라보더라도 유사한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성향이, 나는 이미 기질적인 부분이나 성품이 이렇게 패턴을 잡혀 나와 버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바꿔도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미운 정도 정이라고 쌓이잖아요. 그 알게 모르게 나는 그 사람의 패턴대로 딱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팔자를 못 바꾸는 거예요. 팔자를 바꾸려 하면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서 이제 수도해야죠. 모든 게 있고. 자, 이제 우리 여기 수강생 중에서 한 분 자녀분이 있어요. 그 자녀분 사주를 한 분 있으니까 또 할게요. 21년? 아니, 한 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고. 보자.
무슨 때렸노? 아, 맞다. 계유생. 자, 이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일간이 기준이라고 했죠. 그죠? 일간 기준이 실전입니다. 자, 이거는 수죠, 수. 임계는 수죠. 이게 수란 말이에요, 수. 수인데, 이 수는 음의 수예요, 음수. 양수가 아니죠. 음의 수죠. 음의 수라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음의 수를 봤다. 비견이죠. 똑같은 글자니까. 그죠? 비견. 그리고 똑같죠? 글자가. 비견이죠. 그리고 토는 수를 극하죠. 토북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기준으로 나를 극하는 것은 평관, 7차리에 평관하고 정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양이죠. 그러면 정관이 돼요. 똑같으면 평관이 되는데 음량이 다르잖아요. 음량을 구분하는 거예요. 정관이 되거든요. 자, 지지를 한번 볼게요. 수는 화를 극하죠. 화를 극하는데 화는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다 했죠. 사는 체용 자체에서 바꿨으면 됐죠. 그죠? 체는 음이지만은 사용은 양으로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봤을 때 내가 극한다고 하니 재성으로 보는데 음량이 다르니까 정제라고 봐요. 정제. 체용은 자체에서 체용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착각을 했네. 이게 편제로 봐요. 편제. 그리고 이것을 정제로 봐요. 정제.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 음량이 바뀐다 그랬죠. 그죠? 음량이 바뀌죠. 이거를 급제라고 봐요. 급제. 비견으로 봤을 때는 자수예요. 자수. 자수가 오면 비견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다규자. 검은 수를 생하죠. 검은 수를 생하는데 음량이 같죠. 음이니까. 그러면은 편인이라고 하죠. 편인. 자, 이게 이제 현재 통변성이에요. 통변성의 모양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목, 화, 토, 금, 수예요. 그리고 한 단계 넘어서 있죠. 이거는 극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극하고 수가 빠졌네. 토는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넘어서는 극의 모양으로 간다. 자, 이제 이분은 이제 자녀분인데 전공을 이미용을 했어요. 이미용을 했다고. 자, 우리가 머리 깎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미용학과를 졸업을 했다고. 건대 나왔을 거예요. 건국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 미용과를 전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쉬고 있어요. 알바하고 좀 쉬고 있는데 지금 대운이 어느 대운이냐면은
이 인대운이 딱 걸려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팔자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오행이 여기서 뭐가 이렇게 많아요? 오행 자체가. 자, 오행 자체가 어떤 오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오행만 따져서. 자, 이게 수죠. 예를 들어 수죠. 이것도 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수죠. 이건 금이죠. 이거는 화죠. 이것도 화고 이건 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행의 흐름 자체가 수기가 많죠. 수기가 많고 금기는 수기를 금생수환이 도와주는 형국이라 결국 팔자의 흐름 자체가 결국 뭐예요? 수와 밑에 있는 화. 수와 화는 우리 물불을 안 가린다 그러죠. 수와 화가 부딪히는 상이라. 수와 화가 부딪히니까 어디로 갈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월생이니까 해중에 우리가 보면 지상간이라는 게 있어요. 해중에 간목이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해중의 간목을 따라서 갑은 뭐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그랬죠. 올라가는 기운이라고 그랬죠. 봄철이니까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생,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 새로운 것을 세운다.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니까. 그래서 보통 교육, 우리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건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어린애들을 키우잖아요. 우리가 어린애들을 키우죠. 어린애들을 키운다고 해서 선생, 교직의 모양을 쓴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격인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무용, 그 다음에 상업예술,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서 써먹거든. 근데 이분이 해 모양을, 해 중에 있는 간목의 모양을 써서, 왜냐면은 수기가 너무 많은데 화와 다투는 상이잖아. 그럼 중간에 통관을 시켜줘야 된다고. 에너지를. 중간에 간목이 통관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 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주면 썩어버리잖아. 그 강한 에너지 자체를 뿜어내줘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겨울에서 봄으로 가듯이 에너지 자체를 우리가 간목으로 써먹은 거예요. 갑으로. 그래서 이미용학과를 간 거라고. 근데 대운 자체가 뭐예요? 자축이잖아요. 우리가 해자축을 뭐라고 그랬어요? 계절로? 겨울이죠. 겨울이면 여자 팔자, 여자는 음이라고 그랬죠. 추운데, 여자는 음인데 활동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활동성이 안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대운이 햇볕을 보는 대운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따뜻한 봄인데 그래도 우리가 입춘이라고 하면 아직 햇살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 친구가 진으로 넘어갈 때 이 해수 안에 얼어있는 나무에 있는 자기 재능을 써먹겠습니까? 안 써먹겠습니까? 써먹는 거라고. 결국 제가 설명하는 거는 자연관법이에요. 그냥 우리가 해월 자체를 소춘이라 그래요. 소춘. 우리가 해달 있잖아요. 입동이 들어오는 날씨를 보면은 그렇게 안 추워요. 입동이 왜 안 춥냐면은 하늘의 기운 자체가 땅에 머금어서 그 기운이 지상에 있는 물 자체가 화학 반응이 일으켜져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따뜻해요. 의외로 따뜻하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가을에 술달에 만물이 지상으로 떨어져서 지상에 있는 만물들이 낙엽 속에 싹 숨어가지고 그 에너지 작용을 한다고, 숨어서. 그래서 해달이 그렇게 안 추워요.
실제 추운 날은 동짓 달부터 춥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춘이라 한다고. 해달이 추워버리면은 씨앗 자체가 어떻게 되죠? 얼어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치밀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소춘이라고 그랬다고. 입춘이 아니라 소춘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해, 달 자체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기운 자체의 간목을 써먹어서 이분이 이 미용을 갖는데 이때까지 못 써먹은 거라. 활동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 팔자에서 지금 그리고 수와 화가 다투는 형국에서 목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자기 활동력을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해외 쪽으로 좀 보내줘야 된다. 해외로 보내줘야 된다. 깝깝이 하고 있거든.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팔자를 보는 관법에서 이 다규자를 보면은 다규자는 세 가지 글자를 같이 다녀요. 이게 삼합이라는 글자예요. 삼합. 명리의 이론은 기초적인 이론만 크게 많은 이론이 아니에요. 개념 이해하고 삼합이나 방합, 기본적인 논리만 이야기되면 너무 재밌어요. 그 이론을 알기까지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거든요. 삼합이 있는데 그 삼합 다음에 글자가 사, 유, 축이잖아요. 이 검의 운동이라고 해요. 검 운동. 사유축 지나고 나면은 축월 다음에 어디죠? 축월 다음에 인묘지는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축월을, 이 인월을 이 팔자에서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삼합의 마지막 다음은 뭐냐면은 그 운동성 자체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이 운동성이. 이게 운동이란 말이에요. 운동성이 여기서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겨울 끝나고 나면, 아니, 가을 끝나고 나면은 겨울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은 하나의 운동성이 동일하게 생장 체멸을 해서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뭡니까? 쉬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그러니까 삼합의 운동성 다음에 온 글자는 모든 인간들은 그 글자 다음에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전의 운동성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새로운 운동성으로 넘어와 버렸잖아. 아무것도 활동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는데 12신살이라는 게 있어요. 신살. 12신살에서 우리가 이걸 급살이라고 해요. 급살. 급살은 운동성 자체가 새로운 운동성으로 바뀐다 이러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에서 완전히 꺾여서 벗어나 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의 환경 자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시집도 안 가고 나이도 있고 지금 알바하면서 지내는데 활동성 자체가 얼마나 바뀌겠느냐죠. 바뀌는 게 한계가 있지만 그 운동성 자체에서 새로운 이질적인 환경으로 넘어가 버리면 운동이 다르게 핀다고.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동력동자라고 그러죠. 이는 동쪽이 됐다 아닙니까? 목은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봄이라고 그러죠. 봄춘자를 써서 봄이라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 일본.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여행이나 거기에 자기의 전공을 일부 살려서 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네? 다른 쪽요? 일본 쪽으로 넘어가면 왜냐하면 일본 쪽도 이미용이라든지 그런 세밀한 분야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 배워보고 다른 쪽으로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팔자에서 개수하는 팔자가 밑에 있는 재성을 보잖아요. 재성은 돈이거든요. 돈이란 말이면 돈을 쳐다본다고 얘는. 근데 팔자 원국 자체에서 뭐냐면은
목 자체가 없잖아. 요 안에 숨어 있다 뿐이지. 목 자체가 없잖아. 목이 없다는 것은 내 표현하는 능력, 나를 어필하는 능력, 그리고 내 재능을 아무리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한테 알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부족하면서 재물을 이렇게 강하게 원하고자 할 때는 뭘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손발이 없는 상태에서 큰 돈을 벌다고 하면 어떤 모양이에요? 머리를 쓰죠. 말을 쓰는 거야. 보이지 않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말을 써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식당 하게 되면 100% 망하겠죠. 왜? 손발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명리의 이론에서 공망이라는 이론과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말로 먹고 사는 일, 손발이 없으니까. 결국 말로 먹고 사는 일은 뭐예요? 선생도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은 유통업. 유통업이면 뭡니까? 그러니까 내 저기 물건이 있으니까 네가 돈 내라. 내 물건 넘겨줄게. 샘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통업. 그러면 이 친구가 유통업 자체인데 뭐 어떤 유통업을 해야 되겠느냐? 자, 재성이 화죠, 사죠. 그럼 뭐냐면 이무용 또는 화장품 또는 사화는 뭐냐입니까? 사화, 오화는 우리가 남방이잖아요. 남쪽이죠. 우리 정오라 그랬잖아요. 제 마로자를 써서. 그죠? 그러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 누구나 아는 거거든. 그러나 누구나 알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용성,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재물을 쓰는 유통업을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돈을 벌겠죠. 그래서 이 미용용품 또는 화장품, 생활용품, 그죠? 이런 쪽으로 자기의 직업성을 써먹으면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 간지 자체가, 이 계사라는 간지 자체가 이 계사가 원 자체의 글자에 이게 천을귀인이라는 글자예요. 글자 간지가 너무 아름다운 글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글자 가져가지고 못 사는 사람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 글자가 없이 4월에 태어난 간지, 개수가 4월에 태어난 사람치고 못 사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수백억 대의 부자분도 내가 감정을 하니 똑같은 간지야. 건물이 몇 채, 빌딩을 몇 개씩 갖고 있고, 김포 지역에. 이 간지 자체가 효용성이 있는 가치니까 이걸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애기의, 학생의, 사회인의 방향성을 잘못 잡아줬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힘들다. 그러나 좋은 것이 있으면은 팔자는 반드시 조금 불편한 요소는 있어요. 자, 이분이 개사에서 이분이 오미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가 이게 공망이에요, 공망. 이게 뭐야? 이게 공망이거든. 이 자기의 말년이고 자식궁이고 그리고 남편궁이 공망을 맞은 거야. 공망이라는 것은 빈 것이고 온전한 모양이 아니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이분의 남편성이 여기 있다고. 이 남편성이 시중에 있으면 말년이라는 뜻이니까 결혼이 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늦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결혼이 늦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빠르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상처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빨리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밑에 양인을 달고 있다고. 칼잡이란 말이야. 대단한 놈이거든.
쌍칼을 들고 설치는 놈이고 대단한 놈인데 결국 공망을 맞았다니까 뭡니까? 온전한 모양이 아니죠. 그러면 손발이 하나 없는다든지 애꾸눈이겠습니까? 상처를 했는 남자일 수가 많다고. 왜냐하면 사오미는 우리가 방합이라 해서 여름이죠. 여름의 글자 두 개가 있으면 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말이야. 나가 이쪽하고 합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말년에 땡긴다는 모양이거든. 그죠? 그러면은 결혼을 늦게 시키고 하자가 있는 모양이니까,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하더라도, 그건 알아야 된다고. 상처를 하더라도 그 남자한테 가게 되면 내가 상처를 안 입잖아. 내가 한 번도 갈 수는 없잖아. 이왕이 뭐 한 번 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처음이니까 조금 낫겠죠. 그 여자가 두 번, 세 번 가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죠. 뭐 시대에 따라서 뭐 흠이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상처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서 먹으면 잘 쓴다. 그리고 웅덩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괜찮으니까 집에서 그냥 가두는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력 있게 밖으로 보내라. 왜 밖으로 보내야 되느냐? 여자 팔자에 음기가 강하잖아. 음이 강하다는 것은 활동력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보내더라도 에너지가 있는 나라, 조금 더운 나라를 보내고, 그리고 조금 가까운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 쪽이겠죠. 일본은 그래도 우리 쪽하고 유사하지만은 발전적인 모양이 있으니까 그런 쪽의 모양에서 이런 부분을 써먹으면 잘 써먹는다. 그리고 사오 자체가 재성인데 돈 자체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운이거든. 운의 흐름 자체가 임에서 묘, 진, 사오로 가죠. 돈 번다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사주 원국에 재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자꾸 보내고 펼치고 세상을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조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